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핀테크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정부에서도 이런 것과 관련된 활성화 대책, 방안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보다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또 전망,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화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현재 핀테크 지원센터장이자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정유신 교수 현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다가 물론 이제 학교 교수님이신 거는 잘 알겠는데 핀테크 지원센터가 뭔지 좀 궁금해서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게 어떤 센터인가요? 저도 아직 잉크가 안 말랐어요. 3월 30일이니까 네. 그저 판교에 그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있는데 그거기 내에 또 들어가 있는 거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고요. 예. 제가 이제 4월 14일 날 그 센터장으로 받았으니까 이제 얼마 안 됐고 한 달 한 열흘 된 거죠. 예. 저도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금융 쪽도 핀테크를 잘 모르고 예. 핀테크 업체 쪽에서도 금융을 이제 잘 모르시고 또 잘 만나기도 힘들었고 그동안에 이제 그런 측면이었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핀테크 업체들이 이제 다양한 그런 그 수익 모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수익 모델들을 가지고 오시면 금융기관 쪽에 지금 이제 은행 쪽에 주로 파견 나와 있지만 앞으로 이제 카드나 무슨 그 증권 쪽 뭐 다 순차적으로 생명보험까지 나오기로 돼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그 자문 멘토링을 해주세요. 예. 이제 그 또 혁신센터 내에 또 리갈 멘토링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수익 모델을 좀 잘 빌드업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두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직 창업은 안 하시고 예비 창업자신 분들이 오셔서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수익 모델로 빌드업할 수가 있고 예. 또 이제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인데 좀 더 매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수익 모델 빌드업하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 멘토링을 해드려가지고 금융기관하고 이제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한 달 한 열흘 됐는데 저희가 예. 한 41개 정도를 접수를 해서 네. 22개를 이제 금융기관하고 연결을 시켜드렸고요. 그러니까 4월 30일 날은 저희가 1차 데모데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7개 업체가 데모데이를 했고 그중에 3개를 이제 저희 좀 더 본격적으로 예. 금융기관들이 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초기라 물론 부담도 참 크시겠지만 어쨌거나 한 달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좀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아이. 좀 이런 분야에서 활성화에 대해서 또 많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핀테크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제가 앞서 잠깐 소개를 했던 것처럼 정부에서도 이런 규제 개혁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핀테크에 대한 좀 활성화 방안이었는데 그나마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는 좀 구체적인 안도 있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교수님께서 보시는 시장의 평가는 좀 어떻던가요? 예, 지난주 이제 규제장관 회의 있죠. 예. 그때 이제 그 금융위원장께서 발표를 이제 하셨는데 금융 쪽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내놨다, 네.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고 하지만 이제 핀테크 업체 그쪽에서는 좀 부족하다. 그러겠네요. 좀 더 과감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3개 목표였었는데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창업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측면하고 또 그동안에 이제 국민들께서 체감하지 못하셨다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다가가는 그런 서비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만들어 보자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핀테크가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새로운 산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인프라 구축, 생태계 구축 이런 차원에서 3가지로 이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있었죠. 그렇다면 이제 물론 업권별로 좀 온도차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제 핀테크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으로서 좀 이번에 이건 좀 나와줬으면 했는데 안 나왔다 싶은 게 있을까요? 좀 더 과감한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 금융 권역별로 보게 되면 저희가 뱅킹 쪽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증권 쪽도 있고 보험 쪽도 있고 자산 관리 운용 쪽도 있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결제 송금 쪽 이쪽에서 지금 사실은 좀 뭐라 그러나 그렇죠. 좀 집중이 돼 있죠. 예. 집중이 되고 전선이 형성돼 있다나 뭐 예.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고 외국 같은 경우 좀 핀테크 앞서 있는 나라들은 뭐 결제 송금뿐만이 아니라 뱅킹 쪽에서 대출 쪽 네. 가 있고 그다음에 뭐 자산 관리 운용 쪽에 가 있고 보험 쪽 다 가 있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형성되는 그 결제 송금 쪽에서 지금 풀어야 될 이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간편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대면하지 않고도 뭐 계좌를 틀 수 있다라든지 인증할 예. 수 있는 간단하게 인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서 좀 과감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예. 사실 핀테크라는 것이 저희도 뭐 지금까지 나온 기술들이 이렇다 보니까
핀테크가 핸드폰으로 신용 결제만 한다고 이게 핀테크의 다는 아닌데 요즘에 이런 것들만 좀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쪽 부분에 좀 치우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교수님과 이렇게 만나 뵌 김에 핀테크에 대해서 더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야 이렇게 국소적인 산업은 아닐 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좀 얘기는 많이 되는데 발전이 많이 느린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좀 배경이 성립이 된다고 보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융 권역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수요의 금융시장의 발전 단계하고 마찬가지예요. 예. 돈이 모이면은 이제 결제 송금에 대한 이슈가 생기고 더 네. 많이 모이면은 야, 내가 지금 돈 없는데 좀 물건 사고 싶다 또는 뭐 장사하고 싶다 돈을 대출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더 모이면은 이제 왜 돈을 갖다 아이들링 머니로 이렇게 좀 제대로 관리 안 하느냐 해서 관리 운영 이슈가 생기고 보험 이슈가 생기기 마련인데 예. 우리는 결제 송금하면 지금 많이 치우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거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가 편리함과 뭐 이렇게 비용 절감의 이슈를 갖다 좀 추구해 왔는데 이건 좀 예. IT가 전반적으로 추구해 온 거예요 이때까지. 네. 그런 쪽에 이제 핀텍이 새로운 것 같다 이걸 떠안아서 이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정보의 어떤 그런 그 유출 문제, 그러니까 네. 보안의 이슈 이거하고 트레이드오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막 우리가 이제 이런 쪽 산업을 키우려다 보니까 이걸 간편하게 이렇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우리 추구해 나가는데 과연 보안의 이슈나 이런 것들은 없겠는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이 좀 있는 거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아직까지 금융과 이 핀테크 산업 업체 간에 이해가 상호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그러니까 금융 어떤 기관의 어떤 보수적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해 예. 부족. 예. 이를테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은행이나 뭐 카드사들이 이제 핀테크 뭐 이쪽으로 TFT도 만드시고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네. 이제 스마트 금융 뭐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IT를 이해하시면서 금융도 아시는 분들이 하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기존의 자본시장 이런 쪽에서 이제 증권사에도 근무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예.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를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면 업무의 플로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 새로운 플로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플로우 단계마다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법 체계나 규정 체계에 이게 잘 매치가 되는 건지 또는 루폴이 없는지 예. 그레이존이 없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단계마다 이런 쪽에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걸 또 이제 카비넌트라고 그러죠. 상품 만들려면은 그걸 쌓아야 되는 리갈적으로 판단도 할 줄 알고 예. 이런 업무 플로우도 알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IT도 알고 네네.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런 쪽에 TFT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진다 하는 그런 예. 생각이 있고 핀텍도 좀 그런 걸 좀 이해를 좀 더 해줘야 되는데 금융 쪽에 대해서 이제 그게 아직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금융산업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핀텍업이. 예.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미 금융기관들이 하고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은행이든 카드사든 뭐 그렇죠. 증권이든. 그리고 아직 하지 않은 거, 우리가 롱테일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어요. 기존에 하고 있는 영역은 조금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은행이든 카드사든 뭐 증권 이런 쪽은 내가 하고 있는 건데 핀테크 산업에 들어오면 핀테크 업체가 들어오면 내 일자를 뺏기는 게 아닐까 또는 수요가 예. 낮아지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Y적 혁신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런 쪽에 이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그러면 우리가 잘 연결해 가지고 서로 시너지 낼 수 있을까 하는 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좀 이런 앞으로의 과제들을 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조금 돌아가서 앞에서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게 아마 보안 문제였을 거란 말이죠. 네. 사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 뭐 편리하고 좋은 건 다 알겠는데 이것 때문에 보안에 대한 문제가 좀 가벼워지면 안 되겠다라는 말은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런 보안에 대해서 어떤 접근 방법이나 방식이 있을 것으로 좀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지금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작년에 그 보안 뭐 그 카드 뭐 유출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단상에 올라가서 뭐 죄송하다고 그렇죠. 얘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핀테크에서 보안이라는 더 예. 이슈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건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지만 뭐냐면 보안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깨진다는 거예요. 예. 보안이 어떻게 안 깨지냐 이거죠. 전 세계 해커들이 이걸 깨려고 그렇게 막 저기 하는데 그래서 보안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깨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누가 얼리 디텍트를 하느냐, 누가 빨리 이걸 찾아내느냐, 네. 그 정보가 생 거를. 네. 그다음에 누가 얼리 레미디하냐, 누가 빨리 갖다 고치냐 이거죠. 그렇게 해놔야 이게 보안 산업이 발달하려면 보안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예. 이제 업체들이 들어와서 막 경쟁을 해갖고 그 경쟁력이 생긴 보안 업체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네. 나서 그다음에 죄와벌이에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이걸 책임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그 책임 소재를 갖다 가려줘야 되는데 우리 예. 정서법에 흐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잘못한 사람은 일벌 100개를 해야 되고 네. 금융기관이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고 그다음에 개발업체가 좀 개발이 좀 약해가지고 그런 거면 또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벤처성의 핀테크 업체라면 이제 그 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우리가 막기 위해서 충당금을 쌓게 해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충당금도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진입장벽을 높여놓으면은 이게 또 벤처성의 그 혁신 서비스가 잘 그럴 나오지 수 있죠.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금 비중도 이번에 낮췄듯이 그 대신에 그러면 그 충당금 쌓는 게 부족할 수 있으니까 보험 시장을 열어가지고 예. 그걸 다 보험으로 해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 보안 산업이 이제 발달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 이슈를 가져야 되는 거는 이 보안 산업과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는 핀테크 이런 부분들은 트레이드오프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가 먼저 돼야 되느냐? 그러면 네. 이게 닭과 달걀의 이슈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걸 풀려면은 아까 같은 그런 인식의 전환과 함께 어떤 보안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네.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이게 정말 보안 이슈가 없을지 걱정이 되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파일로트 시스템 갖다 우리가 적절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파일로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커뮤니티를 갖다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 어떤 대상으로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예. 또는 금액을 갖다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소액으로 큰 사고 나지 않게 네. 그렇게 해갖고 일정량 테스트를 해보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 예?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건 외국에서 그렇게 하지만 사고율 용인할 수 있는 톨러러블 그 사고율 갖다 정하는 거예요. 용인할 네. 수 있는 거 예컨대 뭐 몇 프로.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캐나가면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하면은 우리가 빠른 그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안에 대해서 좀 후속 조치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안을 좀 내놔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안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조건 안 뚫려야지만 강조를 하는데 사실 정말 해커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이것이 뚫렸을 때 후속 조치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어떤 상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가 아마 보안 산업에 있어서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성이 아닐까 싶고요.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교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금융과 IT 간의 좀 협업이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우리나라 하면 이제 뭐 IT 강국이라는 거는 뭐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네. 이제 인정하는 사실일 텐데 그렇다면 이제 핀테크와 결합하면서 금융과 IT 간에 잘 결합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시너지가 클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의 의견도 전 듣고 싶지만 핀테크 지원센터장님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합, 시너지 보고 계신가요? 제가 저 서강대 교수로 오기 전에 이제 모태펀드 해가지고 예. 한국벤처스 중기청 산하 공공기관이죠. 거기 기관장을 했는데 제가 이제 벤처 그 생태계를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생적 협업이 이루려면 아까 제가 그 금융기관이 이미 하고 있는 데서 와야지 혁신이 일어날 수가 있고 네. 하지 않은 길을 가는 건 사실은 이제 상생적 혁신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여기엔 좀 컨플릭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총론 찬성, 강론 반대 내지는 강론 태업이에요. 태업. 네네. 그러면 이제 일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서로 협력할 수 있겠까 하는 건 그 차선책이지만 그게 베스트 차선인데 제가 보기에는 투자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활성화 방안에도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창업 성장 촉진 방안으로 이제 출자안이 나와 있는데 예. 금융기관이 핀테크 업체에 대해 적절히 출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YG 혁신이 이미 핀테크 업체 입장에서 볼 때도 이미 보이는 길로 가고 싶거든요. 예. 롱테일 안 간 길을 잘 모르는 길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긴 분명히 가면 되겠다 싶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금융기관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컨플릭트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지만 협업을 하는 거예요. 예. 수익 모델 빌드업해줘. 아 이거 괜찮다. 그러면 우리 은행에, 우리 카드사에, 우리 증권사에 한번 먼저 적용을 해보자. 네. 그래갖고 시험적으로 해봐요. 이거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하면 될 수 있다. 근데 그럼 우리 영업점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조금 저기 할 수가 있겠다. 그렇지만 시장 파이는 커질 수가 있고 예. 수익은 더 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출자를 하고 그다음에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관계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이제 연착륙하는 거죠. 늘리는 거예요. 직원들이 글로 가서 그쪽에 예. 습득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아무래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벤처 창업이나 어떤 투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무게를 실어줘야 되는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게를 실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는 우리 한국 핀테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사실은 뭐 많은 분이 이제 기대도 하지만 걱정도 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와해적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이미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기롭게 그렇게 해서 협력을 유도해서 금융기관은 새로운 파일을 만들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게 글로벌 경쟁력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가 상생적으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역,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롱테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신용 등급자에 대해서 돈을 대출해 줄 수 있고 꿔줄 수 있고 사업할 수 있도록 창업, 벤처를 유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소액 자금. 이건 이때까지 금융기관들이나 증권사도 은행도 마찬가지였어요. 카바를 안 했어요. 왜? 고정비용을 카바할 수가 없으니까 인력비용을. 이런 쪽으로 핀테크가 갈 수 있느냐. 이미 선진국에서 갈 수 있다라고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롱테일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이런 내수 말고 정말 누가 봐도 상생 영역이 있습니다. 해외 수출이에요. 금융 수출이에요. 우리가 40년 동안 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항상 외부 충격이 약하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하다 보면 글로벌리 경쟁이 갈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랬거든요. 사전 예방. 그러다 보니까 사전 예방이 치우치니까 경쟁력 갖지 못했어요. 이 핀테크를 오히려 활용을 해서 금융기관과 핀테크, 벤처성의 핀테크 업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핀테크 강한 제조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거 지금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금산분리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해외로 나가는 게 무슨 문제였어요? 삼자가 결합을 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나가면 그리고 그래서 글로벌리 통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 핀테크 금융 쪽의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걸 장착해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승산이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도 핀테크 업체 새로운 산업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안전한 길로만 가다 보면 신산업에 대한 성장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로 과연 얼마나 투자와 이런 벤처 창업이 활성화되느냐도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 수출에 대해서도 역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핀테크 시장도 좀 방향성을 보다 다양하게 좀 잡아봤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지금까지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또 중요하게 핀테크 지원센터장으로 계시는 정유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